자, 선거 이후에 경제가 참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선거까지는 지금 그걸 다 넘기고 가자. 정권도 그런 입장일 거고, 언론도 선거 보도에 혈안이 되어서 요즘 선거 이후의 경제를 거의 보도하지 않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최근에 자료들을 보면 올해 3번을 인하하느냐, 1번을 인하하느냐 가지고 미국 연준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3번 인하설을 주장하는 사람. 자, 미국 금리가 0.25씩 3번 내려온다고 하면 결국 4.75입니다. 올해 말에. 그런데 미국의 지금 거는 소비자 물가지수, 거는 CPI가 1, 2월에 각각 3.9, 3.8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는 2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핵심이 미국의 월세, 주거비 상승이 지금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거비 인플레이션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준 강경파들은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여하튼 너무 높다. 한 번 정도 생각하고 그것도 쉽게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가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지금 이 금리를 처음에 한번 내리겠느냐가 75 아니다가 25로 대립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일인 게 3월달, 4월달, 5월달에 미국의 이 거는 CPI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내려가도 한 번 정도 내리지 3번까지도 못 내릴 거다. 실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양상, 이젠 4%대 후반의 고금리, 5% 안팎의 고금리가 그냥 노말이다라고 하는 뉴 노말, 새로운 기준의 시대에 적응해야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고금리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환경에서 봤을 때 지금 빚으로 산더미가 되어버린 한국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채 고금리 장기화가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 끝나면 정권도 이 금리를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힘이 빠지게 될 거고, 한국은행도 정권 말을 잘 안 듣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 속에서 지금 가장 위기인 게 PF 부채지요. 그래서 4월 위기설이 나오고 정부는 위기설이 없다, 관리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PF 사업장들을, 건설사들을 정부가 이대로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계속되고 있고 금리가 내릴 여지가 적은 속에서 미국이요, 한국의 금리 수준도 유지가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등에서는 최근에 PF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것이 시장 불안으로 갈 가능성은 없고 매출 만기가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실제로 불을 끌 수 있는 공약은 제대로 없고 그냥 정치권이 부동산 PF나 부채 문제는 덮어놓고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부동산 PF 대출 규모 그리고 저축은행의 그 PF 집중 정도가 2008년의 금융위기 수준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는 부동산 PF 안정정책만 치중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하지 않다. 그러니까 약으로만 치유하면서 미루고 있는 것이지 근본적인 수술, 즉 구조조정이나 매각 청산에 소극적이어서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지연만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정부 주장대로 135조가 아니라 168조 7천억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관리 신탁까지 포함시키면 건설산업연구원은 203조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금융 자산의 1.5% 수준인데 2008년 당시에 GDP의 6.7%이던 당시 부채 수준보다 현재 국내 GDP의 7.8%로 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금융권별로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저축은행이 16.5%로 2008년 말에 18.1에 거의 육박했어요. 그 다음에 캐피탈이 10.1, 정권이 4.1, 보험 3.3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위험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전으로 겪었던 건설업 불황이나 저축은행 사태의 견질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보험연구원은 지금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와 특정 금융 권역에 대한 집중 정도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에 달하고 있어 금융 안전 측면에서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동산 PF가 터지는 걸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다수의 시장 참여자, 건설회사나 금융기관들이 이를 시간 벌기로 인식하고 있고 본질적인 해결책을 안 쓰고 있다라고 보험연구원의 연구위원이 비판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견딜 수 없는 지경이 어느 순간에 와서 한꺼번에 터져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기관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부동산 PF 연체율이 1년 새 2배 증가, 그래서 위기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금융당국은 근거 없는 우려라고 하는데도 부동산 PF 연체율 추세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대외적인 부동산 PF 연체율이 금융기관 전체가 2022년 3분기 말 0.86에서 2023년 4분기 말 1.19로 올랐어요. 2022년 4분기 말에 1.19로 올랐고 2023년 말에는 2.70까지 1년 사이에 1.19에서 2.70으로 2배가 올랐어요. 자,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7.74%에 달해서 1년 전보다 2.13이 올랐어요. 상호금융권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 4.31보다 새마을금고가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났고 이 연체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 PF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행들의 지금 신규 부실 채권이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5조 7천억이 됐는데 그 중에 4조 4천억이 기업 여신이고 대기업 부분에서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 부분의 부실 채권도 지금 급속히 심화되어서 자영업자 주담대, 가계부채 주담대보다 오히려 기업 대출 1262조 4천억 중에서 이 문제가 터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총선 이유가 참으로 걱정입니다.